여기는 경기도 여주입니다. 지금 제보자는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순식간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4차선에서 순간 꼭 불법 유턴하는 차량처럼 앞차 앞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그냥 저희 차로 피해서 앞에 가는 차는 하나도 충격이 없고 저희 차로 그대로 그냥 트럭 운전사가 이제 본인하고 이게 먼저 추돌이 있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트럭이 차로 변경을 한 건데요. 차로를 바꿔 들어가면서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밀어버린 겁니다. 그 후 승용차가 1차로까지 밀려오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이어 충격하게 되고 불과 몇 초 사이에 5대의 차량이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다음은 원안의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제보자 쪽으로 지금 들어오는데요. 놀라 핸들을 틀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전복되고 말았네요. 네, 비록 접촉이 없었어도 사각지대에 있던 제보자에겐 이미 큰 위협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실까요? 앞서가던 두 차량이 한 차로로 동시에 차로 변경을 합니다. 이럴 때 침착하기는 쉽지 않은 채 결국은 중심을 잃어버린 차량 결국에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다른 차량까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게 남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주행 중에 운전자가 자동차 측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간과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이 사각지대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인지하지 못하고 차로를 바꾼다면 무방비 상태에서 그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도로에선 다른 차량의 흐름에 항상 유념해야 하는데요. 사이드미러에서 분명히 확인됐던 대형 트럭 주차도 시야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드 미러 자체가 그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넓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육안으로 해서 눈으로 돌려보기 전까지는 특히 차선 변경할 때 더더욱 조심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한 골목을 다니다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아이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지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어린이들은 신장이 작아서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발견하기란 쉽지 않죠. 실제로 어린이들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 주변에서 노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에서 보실까요?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이대로 출발한다면 주변에 있던 아이들의 안전은 어디서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각지대에 정확히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려 50여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차량 주변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이드미러를 아무리 움직여봐도 이 중에서 운전자 시야에 들어온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고개를 돌려볼까요? 아이들이 보이죠? 만약 차량 가까이에 신장이 작은 아이들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차량을 움직임과 동시에 끔찍합니다. 곧바로 사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보는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이 각도 자체가 완전히 사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범위가 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을 10명, 20명 세워도요, 한 명도 안 보입니다. 네, 자칫 간과하기도 쉽고 또 놓치는 건 역시 한순간이지만 이 6군데의 사각지대는 여러분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무서운 공간입니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도 안 보여요. 주간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게 있죠? 야간입니다. 특히 전방의 위험은 한층 높아지는데요. 운전자 눈높이 아래로 평소보다 넓은 사각지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더 안 보이죠. 전남 나주에서 온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가족과 함께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보셨습니까? 있었는데요? 바람이었나요? 정말 아찔한 상황인데요. 큰일 날 뻔했어요. 피한 게 정말 대단하네요.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죽은 사람인지라 좀 무서워가지고 한참 지나니까 이렇게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몸을.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그냥 밀리는 거리잖아요. 제 뒤에 오는 차가 또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받아버릴 수 그럼요. 있잖아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음 제보자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 앞에 지금 취객이 누워 있습니다. 운전자가 조금만 부주의해도 인사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지죽은 듯이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좀 보다 보니까 조금씩 이동이 있길래 네, 제보자가 비상등을 켜고 내려서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그제야 정신이 드나 봅니다. 이런 데서 주무시면 안 되죠. 정신을 차리는 듯 하면서 좀 있다가 차가 뒤에서 빈 택시가 오더라고요. 그 빈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사람이 누워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거기에. 그럼요. 당시 그나마 다행인 건 바로 이 불빛 덕분에 제보자가 미리 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한 잔 술이 어둠이 켜놓은 사각지대 속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야간에 운전자가 곡선 구간을 막 도는 순간 취객이 누워있기라도 한다면 그건 여지없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방 사각지대가 어둠과 만날 경우 운전자는 밝은 곳에 더욱 집중하기 때문에 눈높이인 1m 지점 아래의 장애물은 놓치기 쉽습니다. 발견부터 제동하기까지 야간에 사람을 알아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주행 중인 운전자, 서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죠. 다행히 거리를 두고 멈췄는데요. 누워있다면 어떨까요? 발견 즉시 제동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유, 끔찍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누워있을 경우 운전자가 제동하는 데까지 반응 시간이 확연히 달랐죠. 진짜였으면 겁나네요. 야간에는 가시거리가 주간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짧아지기 때문에 보행자가 누워있다면은 전방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는 그런 사고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들, 대비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들의 몫이 되는데요. 사각지대 사고 제로에 도전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차선 변경할 때 사이드 미러만 보고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미터, 몇 초 전에 방향지등을 켜서 남한테 내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려주게 되면은 이 접촉 사고를 몇 분의 1로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야간에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주간보다 더욱 서행하시고 주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혹시 아이들이 주변에서 놀고 있지 않은지 확인을 출발하시고요. 와이드미러와 같은 보조 장치를 사용하면 사각지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고라는 게 참 희한한 게요. 긴장이 풀린 순간을 알고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차 많은 금물, 운전면허를 가진 데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